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 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UBS 당신의 필모그래피 여러분들은 영화 자주 보시나요? 많이들 보신다고요? 영화를 자주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속 한 방울의 재미를 톡 떨어뜨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오늘의 감독과 대표 영화를 나누어 보는 시간 함께 보내볼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감독과 영화일지 벌써 궁금하네요. 당신의 필모그래피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연출 역사상 최고의 거장이며 우리는 모두 이분의 영화를 모방하느라 허덕였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한 말입니다. 나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새로운 영화를 볼 때면 그가 나를 다시 놀라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러했다. 내가 큐브릭 감독으로부터 배운 것은 2번 다시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한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거장들의 리스펙을 받는 세계적인 감독.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감독은 바로 스탠리 큐브릭입니다. 스탠리 큐브릭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 중 하나이자 60년대에서 80년대 영화 산업이 클래식 시대를 넘어 아메리칸 뉴 웨이브 시네마를 거쳐 현대기로 넘어가는 시대를 상징하는 감독이에요. 존 포드, 알프레도 히치콕 등과 함께 영화 사상 최고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인물로 스파르타쿠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태엽 오렌지, 베리 린든, 샤이닝, 풀메탈 재킷 등의 영화를 감독했으며 완벽주의적인 제작으로 인하여 작품수는 적지만 각각의 작품성은 전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들 중 하나로 평가받는답니다. 나는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으며 19살이 될 때까지 독서가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 라는 말을 남긴 큐브릭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949년 21살의 나이로 잡지사 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시합날, 플라잉 파드레, 선원들이라는 총 3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그 이후 각종 영화 촬영의 카메라맨으로도 일하면서 점점 영화계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이후 큐브릭은 미노토어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장편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게 돼요. Under the new
큐브릭이 감독을 맡았던 영화들이 워낙 예술 영화라는 인식이 있어서 큐브릭의 영화는 흥행을 못했다는 오해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상대적인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았던 베리 린든의 수익은 본전이었으며 풀메탈 재킷은 비디오 판매 등의 2차 시장에서 선전하여 극장에서 거둔 부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진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이 풀메탈 재킷마저도 약 3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4,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 큐브릭이 어느 정도의 흥행 감독인지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시계태엽 오렌지는 22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그의 10배가 넘는 2,6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큐브릭의 유일한 흥행 실패작은 유작인 아이즈 와이드 셔트 하나뿐인데요. 그래도 월드와이드 흥행 성적 1억 6천만 달러로 본전을 뽑았을 정도니 큐브릭 감독의 작품들이 얼마나 흥행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Angels sent from up above. You know you make my world light up. When I was down, when I was hurt, you came to lift me up. Life is a drink and love's a drug. Oh, now I think I must be my
큐브릭은 영화 역사상 가장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영상을 만들어낸 감독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또한 큐브릭 감독은 특유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영화를 완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로 유명한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함께 영화 AI를 기획할 때에는 촬영 도중 어린 배우가 신체적으로 성장할 것을 우려해 로봇을 제작하거나 컴퓨터 그래픽스로 구현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또한 스파르타쿠스 촬영 당시 3,500명의 엑스트라들에게 한 명씩 숫자를 지정해 자세와 동작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큐브릭 감독은 본인이 설정한 방향에 대한 고집 역시 상당해서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았다고 하기도 해요. 유명한 예로는 스파르타쿠스에 출연한 커크 더글러스, 샤이닝에 출연한 잭 니콜슨과 셜리 듀발 등등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들 모두 큐브릭의 완벽주의 성향과 고집 때문에 힘들어했으면서도 촬영 후에는 큐브릭 감독을 인정하며 칭찬한 인터뷰를 남겼다는 점이랍니다. 그럼 이제 큐브릭 감독의 대표작들과 저의 추천작을 말씀드려야겠죠? 큐브릭 감독은 미국 의회도서관 연구 보존 영화에 등록된 작품만 6개를 연출했을 정도로 명작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작품 간의 제작 텀이 긴 탓에 비교적 적은 작품을 만든 점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총 13개의 장편 영화를 연출했는데 그중 6개의 영화가 연구 보존 영화에 들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큐브릭의 영화 중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와 시계태와 오렌지입니다. 둘 다 각각 180만 달러와 220만 달러라는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인데 예상과 영화의 재미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준 영화들이에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중 하나라 평가받으며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중 하나로 반드시 언급된 영화입니다. 또한 냉전 시기를 다룬 영화 중 최고봉이라 평가받고 큐브릭 감독의 대표작이라 여기죠. 시계태와 오렌지는 주제가 다소 무겁고 모호하지만 1970년대 영국 펑크 문화의 도래를 예견하며 팝아트를 연상케 하는 시대를 앞서간 영상 감각과 큐브릭 특유의 촌철살인적인 시니컬한 블랙 코미디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가치 판단에 대한 철학적인 화두를 던진답니다. 개봉 당시에는 자극적인 내용과 소재 사용,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비판 등으로 비난을 받은 문제작 취급도 받았지만 현대 세계의 많은 영화 감독, 평론가, 아티스트들이 시계태와 오렌지를 베스트 10 가운데 하나로 꼽곤 해요. 자, 그럼 모두 차 한잔 전부 비우셨나요?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았는데요.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마지막 방송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당신의 필모그래피 제작의 이승훈, 연출기술의 박재윤, 진행의 김도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벌써 또 일주일의 절반이 흐르고 목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그동안의 목요일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인지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오늘이 벌써 수능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유독 추워진 것 같아요. 오늘 수능을 보러 간 친구들은 따뜻하게 잘 입고 갔는지 걱정입니다. 시간도 벌써 수능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이네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긴 시간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것이 오늘 단 하루로 그 12년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수능을 끝내고 나오는 길이 시원섭섭하기도 후련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수능과 고등학교에서의 공부는 이제 끝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더 기니까 수능에서 약간의 실수를 했다고 너무 자책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향해 달려온 그동안의 우리는 너무 고생이 많았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며 토닥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능을 보느라 고생한 사람들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궁금해 밤하늘 속의 너. 여러분은 별자리에 담긴 신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를 찾아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밤하늘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그 중에서도 동물 이름으로 칭하는 별자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방송은 별자리와 그 속에 담긴 신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별자리 신화에 대해 알려드릴 CBS 아나운서 김도훈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다 보면 밤하늘 속에서 별자리들과 함께 뛰놀고 있는 것처럼 별자리에 푹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별자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러 밤하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궁금해 밤하늘 속의 너. 오늘 함께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물병자리입니다. 이는 황도 12궁 중 제11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해당된다고 해요. 수호성은 토성으로 염소자리와 같은 수호성을 가진답니다. 물병자리는 초고성 사달수도와 매시의 전체에 해당하는 매시의 2와 매시의 72의 구상성단, 그리고 토성성운과 나선성운 등이 속한 별자리예요. 가을 별자리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눈에 띄는 밝은 별이 없고 거기에 별자리의 모양에서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초보자가 찾긴 어렵다고 합니다. 물병자리를 이루고 있는 주요 별 중 엡실론 별은 마시는 자의 행운으로 불리며 3.8등성의 별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 별자리를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이 정말 귀한 동네이니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 너를 만난 그 모든 순간이 쉬지 않고 생각나. 나에게로 와서 쏟아지네. 밤하늘의 저 별처럼 고요해져 버린 이 시간엔 널 그리워하는 일로 밤을 새. 비오는 소리도 괜히 쓸쓸해. 너와 같이 있던 여기에 네가 없으니까. 처음 너를 만난 그 모든 순간이 쉬지 않고 생각나. 나에게로 와서 쏟아지네. 밤하늘의 저 별처럼. 나의 이 마음은 담아 시를 써도 표현할 수 없어 깊은 마음인걸.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난 아무 말도 못했어. 안녕이란 그 말이 결국 다였나 봐.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물병자리에 얽힌 설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천문도에서는 커다란 물병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수메르나 이집트에서는 몸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 물병으로 들어간 장면을 묘사해 놓았죠. 즉, 이 별자리의 주인공이 물의 신인 에아임을 말해준답니다. 수메르의 대표적인 유물인 원통형 인장에도 엔키의 몸에서 물이 솟아나와 물병으로 들어가고 그 물 안에서 물고기가 뛰어놓는 묘사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하네요. 전승에 의하면 이 별자리가 동쪽에서 보이면 우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였고 그래서 하늘과 비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을 붙인 것이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리스의 경우 물병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신화가 전해지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가니메데와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가니메데는 트로이에 살던 소년으로 매우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이 천상계에 전해지게 됐어요. 이 소문을 들은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하여 트로이에 가게 된답니다. 이후 트로이에서 양을 쫓던 가니메데를 본 제우스는 한눈에 반하게 된다고 해요. 제우스는 독수리의 발톱으로 가니메데를 붙잡아 천상계로 데려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주고 신들이 마시는 넥타르라는 음료를 잔에 부어 돌리는 역할을 맡깁니다. 이렇게 가니메데는 제우스의 총애를 받아 물병자리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별자리 물병자리와 그에 얽힌 신화 어떠셨나요? 오늘 밤 집에 가는 길에 또는 잠들기 전에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 신화를 떠올려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밤하늘 속의 너를 찾으러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아참! 다음 이 시간이 저희 CUBS와 함께 밤하늘 속의 너를 찾으러 가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지금까지 궁금해 밤하늘 속의 너. 제작 연출 기술의 박채윤, 진행의 김도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 대학교 교육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UBS